어지럼증에 이명, 난청 증상까지 있으니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크게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과도한 알코올은 어떤 병에든 좋지 않지만 메니에르 병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커피도 하루에 한 잔, 두 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잔, 6잔씩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음 후에는 반드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어지럼증이 몇 시간씩이나 지속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 와중에 귀가 물 찬 것처럼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면서 이명도 생기는 것 같다면 이건 흔히 말하는 이석증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메니에르 병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메니에르 병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메니에르 병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에서부터 치료 과정까지 메니에르 병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부터 메니에르 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석증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메니에르 병은 이석증과 증상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지속시간과 동반되어 있는 청각학적 증상입니다. 이석증은 보통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이 수초에서 1분 안쪽으로 지속이 됩니다. 반면에 이 메니에르 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시작되어서 짧게는 수십 분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먹먹하고 이명 소리가 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의 느낌이 동반되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자꾸 재발을 합니다. 어지럼증에 이명, 난청 증상까지 있으니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크게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특정 자세에서 유발되는 어지럼증이 짧게 여러 번 있으면 이석증, 어지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청각학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현상이 재발해서 생긴다면은 메니에르 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래라는 것은 최소 20분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 주시는 게 좋겠지만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첫째, 말이 어눌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경우. 셋째, 시야가 겹치거나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머리가 깨질 듯이 극심한 두통이 있다. 다섯째, 일시적으로라도 의식이 끊기거나 쿵 하고 넘어졌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메니에르 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메니에르 병이 있을 때 우리 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귀 안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소리를 담당하는 달팽이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내림프액과 외림프액이라는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액체들의 양이나 압력,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지럼증, 이명, 난청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내림프액의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메니에르 병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수면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염분의 과다 섭취, 과도한 카페인이나 과음, 편두통 체질, 혈류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니에르 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되고 자꾸 반복되는 재발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관리가 치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메니에르 병의 치료 과정인데요. 우선 메니에르 병의 치료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것, 청력을 보호하는 것, 일상생활로의 복귀입니다. 이때 치료는 급성기와 유지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고 귀 증상이 뚜렷할 때가 급성기에 해당하고요. 이 시기에는 일단은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환자분들의 증상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증상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이강, 즉 고막 안쪽에 주사 같은 국소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의 용량, 사용 기간, 금기 사항을 고려한 맞춤형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고 심한 증상이
증상이 어느 정도 감소하여 유지기로 들어간 경우에는 치료의 전략이 좀 바뀌게 됩니다. 유지기 치료의 핵심은 재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이뇨제나 혈류 개선제 등을 개개인에 맞게 사용을 하고 무엇보다 생활 루틴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기에는 약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생활 관리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메니에르 병은 재발성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니에르 병은 평소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메니에르 병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이 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저염식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하루에 먹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1500mg에서 2000mg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있는 찌개, 김치, 젓갈 이런 가공식품들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끔 이 라면을 못 끊으시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라면 드실 때는 국물만이라도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의 섭취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맑은 물을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신장이나 심장, 임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과도한 알코올은 어떤 병에든 좋지 않지만 메니에르 병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커피도 하루에 1잔, 2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잔, 6잔씩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음 후에는 반드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증상이 악화됩니다. 저염식, 수분 흡수 등 이런 것들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저염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가 입맛이 떨어져서 잘 못 드시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식이에 신경 쓰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염식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생활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해주세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나 학업으로 밤을 새거나 잘 자지 못하면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세요. 쉽진 않죠. 하지만 본인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이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을 권장을 합니다. 세 번째, 적당히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세요.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걸어 다니고 가볍게 조깅을 하고 자전거 같은 것을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운동 중에도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가만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탈수가 될 정도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메니에르병 관련된 질문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첫 번째 질문은 비행기 타도 되나요?입니다. 귀가 먹먹하니까 혹시 비행기를 타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거나 시차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최대한 좀 여유롭게 하시고 여행 자체를 천천히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젊은데 메니에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두통이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든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과 동반되기도 하고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에서 메니에르 병의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생활 습관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완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발성이 특징입니다. 일단 메니에르 병으로 확진이 된다면 단기간에 완치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증상이 좋아졌을 때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 주시면서 다음 발작의 강도를 낮추고 재발을 좀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생활 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청기나 이명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청력은 호전 악화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니에르 병이 여러 차례 재발을 하다 보면 난청이 고착화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시간 지속되는 어지럼증에 귀에 먹먹함, 난청, 이명이 함께 나타난다면 메니에르 병을 의심해 보세요. 둘째, 초기 진료와 치료가 청력 보존의 핵심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염식, 충분한 수분 흡수,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를 찾아주세요. 대학병원급 전문 진료로 메니에르 병의 증상 완화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